나는 지금도 그날의 밤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지고 마치 내 뒤에서 아직도 발자국 소리가 따라오는 것만 같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논두렁에서 들려온 그 발자국 소리와 차가운 물 냄새는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은 평범했다. 나는 26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다. 도시에 나가 살다 잠시 고향에 내려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릴 때부터 듣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논두렁 귀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였다. 밤에 논두렁을 걷다 보면 누군가가 뒤에서 발자국을 맞추어 따라온다고 했다.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되고 돌아보는 순간 논물 속으로 끌려 들어가 죽는다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귀가 얇아 무서운 얘기에 잠 못 이루던 기억이 많았지만 나이를 먹고 나니 그런 건 결국 어른들이 아이들 겁주려고 만든 소리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내 평생 가장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마을에서 술자리가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다 보니 귀갓길이 늦어졌다. 여름 끝자락이라 아직 공기는 후텁지근했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논두렁에는 습기와 물안개가 가득 피어올랐다.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그 논두렁을 가로지르는 좁은 길이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 옆으로는 깊게 패인 물길이 이어져 있었고 개구리 소리와 풀벌레 울음이 귓가를 메웠다. 술기운이 조금 올라있던 나는 괜히 객기가 생겼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논두렁 귀신 이야기가 떠올랐고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귀신이면 좀 따라와봐라.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어두운 길에 내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흙길 위에 운동화 밑창이 닿을 때마다 사각 소리가 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걸음을 옮기자 내 소리와는 조금 어긋난 발자국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처음에는 내가 술에 취해 헛것을 듣는 줄 알았다. 발을 멈추니 뒤의 소리도 멈췄다. 다시 걸으면 또다시 뒤에서 사각 하는 소리가 따라왔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논두렁 귀신 이야기가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마 다른 사람도 집에 가는 길이겠지. 괜히 겁먹을 필요 없어. 그렇게 합리화를 하며 걸음을 재촉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내가 내딛는 속도와 완벽히 맞춰 따라왔다. 나는 고개를 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돌아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밤 공기는 습한데 내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다. 그때 발자국 소리와 함께 또 다른 감각이 내 몸을 덮쳤다. 논물에서 올라오는 비린내 같은 냄새가 점점 짙어졌다. 마치 썩은 물고기를 바로 코앞에 들이댄 듯한 역한 냄새였다. 나는 더 빨리 걸었다. 그러나 발자국은 여전히 내 뒤를 놓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가까워지는 듯 내 바로 뒤에서 숨소리까지 느껴지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 귓가에 낮고 젖은 목소리가 스쳤다. 왜 돌아보지 않니? 나는 얼어붙었다. 술 기운은 SP 사라지고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분명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러나 발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던 그 길에서 그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이질적으로 들렸다. 목구멍에서 끙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나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 눈앞에는 여전히 좁고 긴 논두렁길만 펼쳐져 있었다. 오른쪽은 깊은 물길, 왼쪽은 키 큰 벼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쏙 소리를 냈다. 발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다. 마치 발목을 물속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웠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발밑 흙길이 미끄러졌다. 균형을 잃은 순간 옆에 논으로 빠질 뻔했다. 가까스로 몸을 잡았지만 바로 그때 내 뒤에서 무언가 철썩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뛰어드는 소리가 났다. 그 물결이 내 발목까지 튀어올랐다. 나는 거의 울음이 터질 뻔했다. 논두렁 귀신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지금 내 뒤에 있었다. 돌아보는 순간 나는 끌려가 죽게 될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달렸다. 그러나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오직 내 숨소리와 뒤따라오는 무언가의 기척만이 짙어졌다. 집까지 가야 한다.
절대로 멈추지 마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뛰었지만 내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혹시 정말 사람이면 어떡하지? 뒤돌아 한 번만 확인하면 되잖아. 누군가 장난치는 거면? 합리화와 두려움이 뒤엉켜 내 의식을 흔들었다. 땀이 식은 땀으로 변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심장은 귀에 박동 소리를 울려댔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발자국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숨소리도 물소리도 사라졌다. 오직 내 거친 호흡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정적이 너무나 무겁게 내려앉자 오히려 공포가 극에 달했다. 뒤에서 무언가가 정지한 채 내가 돌아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 무언의 압박에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내 발이 멈췄다. 나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더 무서운 일이었다. 뒤에 있던 것이 사라진 건지 아니면 바로 내 등 뒤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수리 들어왔던 마을 어른들의 경고가 떠올랐다. 논두렁에서 발소리가 들려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는 순간 넌 물속으로 끌려가 버린다. 나는 그 말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몸을 앞으로 던져서라도 달려야 하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등 뒤에서 차갑고 축축한 손이 내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았다. 왜 돌아보지 않니? 또다시 젖은 목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다. 그것은 속삭임이 아니라 분명히 내 바로 뒤에서 뱉어내는 목소리였다. 목소리 끝에는 물방울이 떨어진 듯한 울림이 있었다. 나는 질겁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마냐? 진짜 사람이면 어떡하지? 누군가 장난치는 거라면? 내 이성은 어떻게든 합리적인 답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내 본능은 뒤돌아보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 귀 옆에서 느껴지는 그 축축한 숨결이 이 상황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박동이 너무 크고 빨라져서 마치 내 몸이 통째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발을 옮기려고 했지만 진흙에 빠진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뒤에서 철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언가가 내 발목을 툭 건드렸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로 겨우 몸을 앞으로 내던졌다. 그러자 다리가 풀리듯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정신없이 달렸다. 논두렁 좁은 길을 따라 발목이 꺾일 정도로 온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뛰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집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발자국 소리가 다시 따라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무겁고 더 가까웠다. 마치 바로 내 발 뒤꿈치를 밟는 것처럼. 나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누구야? 사람 맞으면 대답 좀 해봐.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내 등 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봐. 그 소리는 더 이상 낮지도 속삭이지도 않았다. 이번엔 똑똑히 마치 내 귀 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선명했다. 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두 손은 앞을 더듬으며 달리는 데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던 순간 길가의 벼들이 강하게 흔들리며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소리가 크게 일었다. 동시에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의 차가운 기운이 내 등 뒤를 덮쳤다. 그것은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니었다. 마치 물속에서 올라온 냉기가 생살에 스며드는 듯한 차가움이었다. 도와줘, 제발, 돌아봐줘. 이번엔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절박하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였다. 나는 순간 걸음을 멈출 뻔했다. 만약 정말 누군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라면 나는 그냥 외면하는 거 아닐까? 양심과 공포가 뒤엉켜 머릿속을 쥐어뜯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땅바닥에서 철썩하고 물이 튀는 소리가 났다. 논두렁 옆의 물길에서 아무도 없는데도 파문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파문이 내 발 밑까지 번져오더니 발목을 잡아끄는 힘이 느껴졌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발을 뿌리쳤다.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논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맨발로 뛰었다. 발바닥은 흙과 돌에 긁혀 따끔거렸지만
그 고통조차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하지만 달리는 동안에도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분명히 누군가 살려달라고 했어. 그런데 왜 내 발목을 끌어내렸지? 만약 진짜 사람이었다면 왜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거지? 혹시 그 목소리 자체가 나를 속여서 뒤돌리게 하려는 거라면?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두려움과 혼란,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나는 그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집으로 가는 길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길은 끝나지 않았다. 논두렁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 같았다. 어디선가 개구리 우는 소리가 멎었고 풀벌레 소리도 사라졌다. 온 세상이 정적에 잠긴 듯 내 발소리와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만이 뚜렷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 발소리와 뒤의 발자국 소리가 이제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치 내가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뒤에 무언가가 동시에 발을 옮기고 있었다. 차이가 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내 발자국 자체가 두 겹으로 울리는 것 같았다. 심장이 멈춘 듯했다. 내 그림자가, 내 발자국이, 내 몸이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내 앞에는 여전히 어둠 속 길이 이어져 있었고 그 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제발. 그러나 내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뒤에 존재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 몸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듯한 감각이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아주 선명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너 이제 돌아봐도 돼. 너 이제 돌아봐도 돼. 그 목소리가 내 귓속을 파고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지금까지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텨왔는데 스스로 허락하듯 내뱉는 그 말은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시험이라도 하듯 조롱하듯 웃는 기운이 섞여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절대로 돌아보지 않겠다고, 끝까지 앞으로만 나아가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목덜미에 차가운 손가락 같은 것이 스치며 고개를 억지로 돌리려는 듯한 압력이 느껴졌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아래로 꺾었다. 땅만 보았다. 발밑의 흙길, 벗겨진 맨발, 거칠고 날카로운 돌멩이가 박히는 통증. 그것만이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러나 그 순간 땅 위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방울도 아니고 이슬도 아닌 더 끈적하고 묵직한 물방울. 그것은 내 발목을 타고 흘러내리며 차갑게 스며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등 뒤에서 무언가가 바싹 달라붙어 있다는 사실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달렸다. 몸이 부서지든 다리가 꺾이든 상관없었다. 숨이 가빠 목이 타들어가고 가슴이 쿵쾅거려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달리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았다. 내 뒤에서 철썩철썩 소리가 커졌다. 눈물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뒤쫓아오는 듯한 소리였다. 동시에 발자국 소리도 계속 겹쳐 울렸다. 길은 끝이 없었다. 도망칠수록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몇 번이나 비슷한 모양의 길모퉁이를 지나쳤고 내 앞에 있는 벼들은 끝없이 흔들렸다. 차라리 벼가 아니라 높은 벽처럼 나를 가둬두는 것 같았다. 그만! 도망가!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바로 내 귀 옆에서 숨결까지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돌아보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눈을 감는 순간 내 발이 허공을 디뎠다. 발밑에 길이 사라진 것이다. 나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며 땅에 내동댕이 쳐졌다. 팔꿈치와 무릎이 찢겨 흙과 피가 뒤섞였지만 아픔을 느낄 틈조차 없었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무언가가 기어오르는 감촉이 전해졌다. 차갑고 축한 손가락이 내 허리를 잡고 어깨를 붙잡고 마침내 내 목을 감싸쥐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앞으로 몸을 던졌다. 소나기가 목을 죄어왔지만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몸부림쳤다. 그러자 목을 감싸던 힘이 순간적으로 느슨해졌고 그 틈을 타 나는 다시 일어나 달렸다. 달리는 동안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살고 싶었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유혹, 멈추고 싶은 욕망, 모든 걸 다 억누르고 달렸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나를 움직였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집이었다. 내 집 마당의 전구 불빛이 어둠을 뚫고 희미하게 반짝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내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희망이 보이자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엄청난 힘이 내 몸을 잡아 끌었다. 발목이 꽉 조여지며 땅으로 처박히는 듯한 충격이 왔다. 나는 절규하며 손으로 땅을 붙잡았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나를 현실에 붙잡아 두었다. 가지마. 같이 가. 이번엔 분명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울음이 섞인 처절하게 매달리는 소리. 순간적으로 가슴이 죄어왔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과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충돌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그 목소리는 내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과 같은 존재였다. 살아있는 사람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속이고 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터치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발을 뿌리쳤다. 발목에 걸린 소나기가 살점을 찢는 듯한 고통을 남겼지만 다행히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다시 비틀거리며 집 쪽으로 달렸다. 집 앞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등 뒤에서 마지막으로 커다란 물소리가 울렸다. 철썩!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논물에서 몸을 솟구쳐 올리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곧 등 뒤에 뜨겁고 차가운 숨결이 동시에 스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현관문을 열어 젖히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을 닫자마자 온몸이 풀려 바닥에 쓰러졌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호흡은 거칠게 끊어졌다. 그리고 집안의 정막 속에서 나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바닥에 웅크렸다. 그때 밖에서 아주 미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다음엔 돌아봐줘.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나는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숨이 가빠서 목이 갈라졌고 온몸은 진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문 하나를 두고 등 뒤에 서 있을지도 모르는 그 존재였다. 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차마 손을 뗄 수 없었다. 그 순간에도 바깥에서 희미한 물소리와 바람에 섞인 듯한 묶인 듯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으니까 다음엔 돌아봐줘. 몸이 떨렸다. 문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들어오는 건 아닌가, 창문 너머로 창백한 얼굴이 들이밀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자 집안은 고요해졌다. 바깥의 소리도 그 기척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나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불을 켰다. 전등 불빛이 방 안을 환하게 밝혔지만 그것조차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내 몸은 여전히 차가운 물 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떨려왔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내 목덜미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축축한 손으로 목을 움켜쥐었다가 놓은 흔적처럼. 나는 손으로 만져보았다. 따끔거림과 동시에 아직도 그 차가운 감각이 피부 속에 스며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오늘 밤 내가 겪은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몸의 상처가, 맨발로 벗겨진 신발이, 그 모든 것이 분명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귀를 기울이면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고 창문에 시선이 닿을 때마다 누군가가 서서 지켜보는 듯했다. 잠을 청하려 누우면 내 귓가에서 다시 돌아봐라는 속삭임이 들려올까 두려웠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나는 집을 나섰다. 공포에 떨면서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논두렁으로 발길을 돌렸다. 맨발로 달리며 벗겨진 신발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무엇보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조금이라도 단서를 잡고 싶었다. 안개가 가득 낀 논두렁은 전날 밤과 달리 고요했다. 개구리 울음소리와 새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물길은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속의 고요가 오히려 더 섬뜩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듯 보였다. 나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어젯밤 넘어질 뻔했던 자리에 다다랐을 때 논 속에
반쯤 잠긴 내 운동화 한 짝을 발견했다. 진흙에 파묻혀 물에 젖어 있었지만 분명 내 것이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겪은 모든 게 환상이 아니었다는 냉혹한 증거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물 위에 희미하게 번지는 파문이 보였다. 바람도 없는데 개구리나 물고기가 튀어오르지도 않았는데 동그랗게 퍼지는 물결. 그리고 그 파문 속에서 아주 잠깐 창백한 얼굴 하나가 수면에 비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뺐다. 그러나 곧 다시 보니 물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내 떨리는 숨소리만이 공간을 흔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논두렁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 집에 돌아와도 도시에 나가도 밤이 되면 늘 같은 소리가 따라왔다. 조용한 방 안, 모든 불을 꺼도 눈을 감아도 내 귀에 들려왔다. 사각, 사각. 내 발소리와 겹쳐지는 또 다른 발소리. 나는 점점 피폐해졌다.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져도 이야기를 나눠도 문득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다. 친구들은 내가 예민해졌다고 했지만 내 몸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마을 어른을 찾아갔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노인이었다. 그는 내 얘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그걸 겪었구먼. 논두렁 귀신한테 눈길을 주지 않은 건 잘한 일이야. 그래도 너한텐 붙었구먼. 나는 귀를 의심했다. 붙었다니? 노인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논두렁 귀신은 원래 물에 빠져 죽은 원혼들이여. 외롭고 원통하게 간 영혼들이 길 가는 사람을 불러세우고 같이 데려가려는 게지. 돌아보지 않은 자는 살아남지만 그 순간부터 놈들은 그 사람을 잊지 못해. 발소리를 따라다니며 언제 다시 뒤돌아보게 만들까 기회를 노리는 거다. 나는 소름이 돋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자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여. 그 원혼들을 위로하고 풀어줘야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란다. 놈들은 네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널 물속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니까. 그 말이 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논두렁 귀신은 원혼이다. 위로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어떻게?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잠 못 이루었다. 불을 켜도 창문을 닫아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점점 가까워졌다. 내 바로 옆에서 나는 것처럼. 나는 이대로라면 언젠가는 나도 돌아보고 말리라는 불길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밤마다 그 발자국 소리에 시달렸다. 문을 닫아도 음악을 틀어도 사람들 속에 있어도 결국 소리는 내 안에 새겨진 것 같았다. 마치 내가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존재. 점점 나는 피폐해졌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눈밑은 검게 패였다. 사람들은 나를 걱정했지만 내가 무슨 말을 꺼내든 믿어줄 리 없었다. 오직 마을 노인의 말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놈들은 위로받지 못한 원혼이여 풀어줘야 한다. 나는 결국 결심했다. 도망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언젠가 나도 결국 돌아보고 말 거라는 불길한 확신이 더 두려웠다. 그렇다면 차라리 직접 그들을 마주하고 이유를 묻고 풀어주어야 한다. 밤이 깊어질 무렵 나는 다시 논두렁으로 향했다. 손에는 작은 재물처럼 음식을 담은 바구니와 촛불을 준비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논두렁에 도착했을 때 바람은 한 점도 불지 않았다. 물은 잔잔했으나 그 고요는 오히려 숨막히는 압력처럼 다가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켜고 바구니를 물가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곳에서 죽어간 분들, 저는 그저 길을 지나던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외롭고 억울하다면 제 작은 정성을 받아주세요. 더는 저를 따라오지 말고 편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순간 논물 위로 작은 파문이 일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에 마치 무언가가 물속에서 몸을 뒤척이는 듯. 촛불이 흔들리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러나 나는 눈을 질끈 감지 않았다.
오히려 물가로 조금 더 다가가 속삭였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왜 저를 따라오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 발밑에서 서늘한 기운이 치밀어 올라왔다. 수면이 거세게 흔들리며 어디선가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사각, 사각, 사각. 논두렁을 가득 메우는 그 소리에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그리고 곧 안개 속에서 형체들이 떠올랐다. 옷이 젖은 채 축 늘어진 사람들.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어떤 이는 머리칼이 물에 엉겨 붙어 있었고 어떤 이는 손을 뻗은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들은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았다. 다만 동시에 입술을 벌렸다. 돌아봐줘. 나는 몸이 무너져 내릴 듯 휘청거렸다. 그러나 간신히 정신을 붙들었다.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지만 이번만큼은 피할 수 없었다. 나는 두 손을 모아 바닥에 엎드렸다. 제가 돌아보지 않은 건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들을 더 외롭게 만든 거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들의 억울함을 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 순간 모든 발자국 소리가 멎었다. 물결도 바람도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정막. 숨조차 멎은 듯한 정적이 흐르는 사이 물 위에서 한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잊지 마라. 나는 소름이 끼쳐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발밑 땅이 꺼지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논두렁의 흙이 무너져 내리고 내 발목이 진흙에 빠져들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차갑고 축축한 손들이 발목을 움켜쥐었다. 수많은 손, 수많은 팔, 마치 물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망자들이 나를 끌어내리려는 것 같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럼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억울함을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는 묻히지 않게 기억하겠습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모든 손이 힘을 놓았다. 나는 진흙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땅바닥에 쓰러졌다.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을 때 안개 속 형체들이 서서히 물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입술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으로 희미한 속삭임이 바람에 흘렀다. 기억해줘.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논두렁을 홀로 걷지 않았다. 아니, 걸을 수 없었다. 낮에도 그 길을 지나칠 때면 숨이 막히고 밤이면 아직도 그 발자국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었다. 예전처럼 도망치고 회피하고 모른 척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짊어진 듯한 무거움이 내 어깨 위에 얹힌 느낌이었다. 나는 약속했었다. 잊지 않겠다. 그 말이 내 목숨을 구했다는 걸 알았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했다. 며칠 후 나는 마을 어르신을 다시 찾아갔다. 어르신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들었구나. 네. 그들은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작은 이야기를 꺼냈다. 그 노는 옛날 전쟁 때 피로 물든 곳이야. 피난길에 오르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 이름 없이 묻힌 사람들이 많았지. 누구도 그들을 찾지 않았어. 이름이 없으니 제사도 없었지. 그 원혼들이 아직도 논둑을 떠도는 게야. 발자국 소리는 살아있는 자에게 기억해달라는 신호일 뿐이지. 나는 그 말을 듣고 몸이 서늘해졌다.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묻히고 잊혀진 사람들의 외침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작은 제단을 만들었다. 집 한 켠에 조그만 상을 차려 촛불을 켜고 음식을 올렸다. 이름 없는 이들을 위한 자리였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들을 대신해 나는 속삭였다.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이상하게도 발자국 소리는 사라졌다. 밤길을 걸어도 더 이상 누군가 뒤를 쫓아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고요는 오히려 낯설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은 가벼워졌다. 나는 여전히 그날의 장면을 잊지 못한다. 물 위로 떠오르던 창백한 얼굴들, 진흙 속에서 내 발목을 잡던 차가운 손들, 그리고 마지막에 흩날리던 속삭임. 그 모든 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의 증거였다. 우리가 외면하고 잊어버린 이들의 마지막 호소였다. 가끔은 생각한다. 만약 그날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돌아보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억울함을 알 수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내게 단순히 죽음의 공포를 주려 했던 것이 아니라 기억을 남기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길을 두려워한다. 밤에 논두렁을 걸으면 발자국 소리가 따라온다는 전설은 여전히 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다. 그것은 잊혀진 이름들이 내는 마지막 울림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남긴다. 누군가는 웃을지도 모른다. 단순한 미신이라고 치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깊은 밤, 고요한 논두렁을 홀로 걸을 때,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각또각 발자국 소리가 뒤따라온다면 제발 그 소리를 무시하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그 대신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려라.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그 말 하나가 나를 살린 것처럼 당신을 지켜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일 것이다. 밤은 여전히 깊고 노는 여전히 물결을 품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 잠든 목소리들은 이제 조금은 편히 쉴 수 있으리라. 나는 오늘도 촛불을 킨다.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을 보며 다짐한다. 잊지 않겠다고. 다시는 아무도 잊히지 않게 하겠다고.